안녕하세요.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로봇공학자 박종원입니다. 저는 제가 기존에 개발했던 로봇 두 개를 오늘 가져왔는데요. 그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질문들과 연계시켜서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고전 영화를 한 편 가져왔거든요. 고전 영화. 이 아이언맨 아세요? 아마 이 영화 나오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 몇 명 없을 텐데 어떻게 봤어요? 영화관에서는 안 보셨죠? 영화관에서 봤어요? 아, 디즈니 플러스. 예, 이게 아마 2008년에 나와서 아마 여기 있는 네, 예, 젊은 친구들 아마 영화관에서도 못 봤을 텐데 저는 이 영화 굉장히 감동 깊게 봤습니다. 예, 감동 깊게 봤었고 이 영화에 보면 막 로봇들이 막 날아다니고 심지어는 마하 뭐 5, 6으로 달리는 미사일도 피해요. 그래서 로봇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 내 눈앞에서 직접 로봇 본 사람 있어요? 직접 움직이는 로봇. 아, 그리고 이거는 그 질문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얘기하는 동안 궁금한 사람 뭐든지 물어봐야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무슨 로봇 봤어요? 무슨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막 점프하고 뛰어다니던가요? 네. 훌륭한 친구네요. 훌륭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벌써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데 이런 로봇들 보면 아마 공통점이 뭐냐면 느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느려요. 굳이 스마트폰을 빨리 급하게 꺼낼 필요가 없어요. 느리니까. 그죠? 그럼 로봇들은 왜 이렇게 마치 다 짠 것처럼 이렇게 느릴까? 사실 이게 제 질문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 교수님 혹은 연구원분들에게 여쭤봤는데 하나같이 다들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났습니다. 왜 신났을까? 대답이 없다는 거는 내가 대답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힌트를 찾으려고 왜 느린지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고 동물 세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건 제가 그때 연구를 시작했을 때 그리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현재 로봇을 대입해도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나와요. 보면 빠른 쪽에 있는 건 다 동물들이죠. 느린 쪽은 다 로봇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도 거의 똑같은 양상이에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에게 힌트를 찾으면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육상 동물은 뭐죠? 땡! 타조? 땡. 뭐요? 매? 매는 육상 동물이 아니죠. 날아다니잖아. 정답은 다 틀려서 다. 정답은 고양이입니다. 여기 불만 있는 사람 있어요? 불만 있다. 왜, 아니, 고양이가 왜 제일 빨라? 불만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근거를 들어드릴게요. 자, 치타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뇌돼서 그런 거예요. 치타는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치타는 빠르긴 한데 크기가 크잖아. 등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키 큰 사람은 달리기 하면 유리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어떻게 평준화 시키냐면 다리 길이로 나눠버려요. 내 속도를 내 다리 길이로 나눠. 그 속도로 나누면 치타보다 고양이가 더 빠르네. 고양이가 더 빨라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할 수 있을까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네. 물론, 이 해부를 할 때, 저 굉장히 궁금했었고 했는데, 살아있는 고양이를 해부하면 처벌받아요. 당연히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고양이 중에 어쩔 수 없이 사고로 사망하는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들이 이렇게 시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고양이를 허가를 받고 해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해부학과 교수님이랑 같이 해부를 했었고 이때 많이 배웠죠. 그래서 고양이의 뼈의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고양이의 다리는 다음과 같이 막대기 3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검정색 막대기 3개가 있죠. 저 3개면 고양이 다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했던 건 뭘까요?
자, 이제 뼈랑 이런 구조를 알았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네? 만들어야 된다. 근데 바로 만들기 전에는 저도 약간 조금 그게 있어가지고 좀 더 다리를 밟아보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했냐면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 사육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는 로봇을 만든 학생인데 이런 그 큰 고양이 좀 보여주세요 하고 허락을 맡아서 이제 서울대공원에 가서 퓨마를 연구를 했습니다. 퓨마가 어떻게 걷는지 뛰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다음 같은 결론을 얻었죠. 아까 검정색 막대 3개였죠. 거기다 몇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기능들을. 그죠? 빨간색에 어떤 막대기도 넣고 스프링 같은 것도 넣고 그래서 좀 더 고양이처럼 만들었어요. 그 다음을 했던 건 뭐냐면 이런 것들 말고 진짜 고양이가 어떻게 달리는지를 연구하여 해보고 싶어서 진짜 고양이 키우는 사람 그죠? 자, 고양이 키우는 사람 중에 손 이렇게 하면 손 내미는 고양이 있어요? 없죠? 왜 없어요? 아니 강아지는 다 알아듣던데 점프라면 점프해요? 고양이? 귀찮아해? 맞아요. 사실 저도 이때만 해도 고양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약간 순수한 마음에 고양이를 잘 기르면 고양이가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6개월 이상 키우고 나서 깨달은 거는 뭐였냐면 고양이는 훈련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훈련을 할까? 그래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제가 원했던 그림은 고양이가 마치 치타처럼 우아하게 뛰는 장면을 얻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막 몸에다가 뭐 이렇게 마커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뛰는 장면을 연출해 보려고 했는데 그 고양이가 다 물어뜯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러닝머신 위에다가 올려봤거든요. 고양이는 절대로 안 뛰어요. 러닝머신 위에 절대 안 뜁니다. 그래서 했던 방법은 뭐냐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털을 좀 짧게 잘랐어요. 짧게 자르고 거기에 염색을 이렇게 해서 고양이 곽관절에다가 마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아하게 뛰는 장면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양이 로봇의 구조를 좀 더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좀 더 로봇처럼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각각 기계 장치도 넣는 거죠. 모터도 넣고 모터를 구동하는 장치도 넣고 다른 기계 장치도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이제 가장 육상 동물 중에 빨리 달리는 동물인 고양이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잖아요. 해부도 하고 그죠? 동물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럼 얼마나 빨리 달리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때요? 굉장하지 않아요? 다들 약간 저 아저씨 왜 이런 장면을 아니 익사이팅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첫날 만든 거예요. 첫날 만들자마자. 근데 그럼 그렇지? 누가 그럼 그렇지? 훌륭한 친구네. 그럼 그렇지. 그래서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수영 배워본 사람 있죠? 수영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데 수영 배우는 게 굉장한 게 아니에요. 수영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물갈퀴가 생기는 게 아니죠. 수영은 우리 몸을 그대로 놔두고 수영을 하는 방법을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못하던 기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수정을 하게 되면 똑같은 로봇인데 그죠? 너무 빨리 달리지 않나요? 아까보다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불만 있는 친구들도 있던데 잠깐. 그래서 이 로봇을 조금 더 키웠어요. 그래서 한 50cm 정도짜리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로봇을 만들었고 이 로봇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숫자 2개 중에 밑에 있는 숫자가 킬로미터예요. 킬로미터 퍼 아워. 한 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뛰느냐. 그죠? 저기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속도를 올리죠. 이렇게. 그러면 안 찔려고 로봇이 막 달립니다. 네. 네.
네, 어때요? 네, 네, 네. 어, 예, 이게 이제 제가 가졌던 로봇이 왜 느리냐에 대해서 가졌던 질문을 이제 풀었던 거고, 이거는 뭐 이제 여러 곳에 많이 소개도 됐었고, 제가 좀 자랑스러운 부분은 이제 이게 아직까지도 가장 빠른 로봇입니다. 어,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죠? 그리고 참고로 저 두 번째로 빠른 로봇이 그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한 로봇이에요. 아마 제가 사용한 예산의 한 1000배쯤 쓰셨을 텐데, 네. 안타깝게 2등이십니다. 네. 네,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주제. 로봇이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주제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장면 보신 분 있을 수도 있고, 아마 학생들은 처음 보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체르노빌 죽음의, 네. 그래서 뭐 스포가 나왔는데, 요 굉장히 목가적인 장면이에요. 목가적인 장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다 와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까 친구 말한 것처럼 사실은 발전소가 폭발한 거죠.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그거를 구경했는데, 저 다리는 나중에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죽음의 다리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기 계셨던 분들은 방사선을 굉장히 많이 맞으셨죠.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때 소련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은폐? 사실은 그 당시 소련은 굉장한 과학 선진국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로 그 당시의 소련은 달에다가 착륙선도 보내고 로봇도 보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굉장한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봇 썼어요. 로봇을 보냈습니다. 이런 조커란 로봇도 보냈고, 당시에 달에 보내려고 했던 달 탐사용 로봇도 보냈어요. 근데 둘 다 쓰지를 못했죠. 그때 당시 갖고 있던 기술의 한계로 해서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로봇을 투입했냐면 바이오 로봇을 투입했어요. 바이오 로봇. 네, 바이오 로봇이라고 해서 사실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로봇이 못해서, 기술이 못하는 것을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피해를 감안하고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또 비슷한 사고가 났어요. 그죠? 이거는 잘 알죠?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사고가 났어요. 저도 이때 이거를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일본에는 아시모가 있으니까 아시모가 가서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시모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고, 아니야. 아시모는 근처에도 안 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시모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시모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응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봇 공학자들 사이에서 약간 각성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야, 우리가 로봇을 개발한다고 해놓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개발한 기술이 사고 나도 아무 때도 쓸 수가 없네. 그래서 대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소가 사고가 났을 때 로봇이 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런 대회의 규칙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봇이 와서 차를 타고 가고 문을 열고 밸브를 잠그고 이런 것을 하는 대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로봇들이 참여했어요. 여기서 누가 1등 한지 아세요? 예, 맞아요. 여기 카이스트의 휴보가 1등 했죠. 네, 1등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 휴보랑 이런 로봇들, 로봇 기술로 발전소에 넣을 수 있을까요? 왜 못 넣을까? 위험해서? 느려서? 예,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 맞아요. 다 느리기도 하고 준비도 안 됐고 충분히 그런 면이 있어요. 이거는 그 예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 참가했던 로봇이 문을 여는 장면이에요. 그죠? 문을 이렇게 엽니다. 로봇이 문을 여는 건 아직까지도 굉장히 쉽지 않은 태스크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데 저 문을 한번 보세요. 저 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우리 집 문. 정답. 우리 집 문이야. 근데 왜 로봇이 발전소 사고 났는데 우리 집 문을 열고 있지? 발전소 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미슬 프루프 도어라고 해서 미사일이 부딪혀도 폭발해도 안 열리는 문이에요. 근데 왜 로봇은 우리 집 문을 열고 있지? 네, 저 질문.
예, 예. 정답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이 이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확인하려고 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거는 뭐냐면 로봇이 이렇게 벽에 구멍을 뚫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벽에 구멍을 잘 뚫는데 어디다 구멍을 뚫는지 한번 보세요. 예, 이거는 알파, 학교 앞에 알파에 가면 살 수 있는 그런 카드보드지 같은 걸 구멍을 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 발전소는 비행기가 와서 부딪혀도 멀쩡하게 지어요. 사실 이 기술이 어떤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활용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 기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홀에 불이 났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문이 다 잠겼어. 그럼 로봇이 출동을 해도 이제 홀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비밀번호부터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문을 못 열고 들어오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개념은 무슨 비밀번호를 물어봐.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지. 그죠?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지. 불이 났는데 이렇게 해서 개념을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물을 이렇게 소화수를 방사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봇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런 포크레인이나 굴삭기처럼 이렇게 큰 힘을 내는 그런 유압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은 안전한 데서 로봇을 제어를 하고 로봇이 위험한 곳에 가서 사람 대신에 일을 하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멋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죠? 요거는 저희가 그 마크 2라고 두 번째 버전 테스트하다가 팔이 부러진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로봇의 이름이 암스트롱인데 팔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소화수를 방사하고 이런 형태의 로봇을 만들려고 하다가 테스트를 막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팔이 부러진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마지막 현재 가지고 있는 로봇은 이제 암스트롱 마크 3입니다. 이 로봇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현장으로 울퉁불퉁한 현장으로도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기자재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폭발이 나거나 그러면 도로나 이런 게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량 진입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땅이나 이런 걸 치워서 길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사람이 남기고 간 혹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로봇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삽이나 곡괭이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발전소 같은 시설은 대부분 유체, 액체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밸브로 조작한다거나 어떤 이렇게 모래 사대를 쌓아서 그게 나오는 것을 임시적으로 막는 이런 기술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방사능 물질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폐기물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잘 모아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요. 이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복잡한 작업을 어떻게 쉽게 하냐입니다. 쉽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저게 뭐냐면 암스트롱 로봇의 마스터라는 장치예요. 마스터라는 장치는 복잡하게 안 하고 키보드나 마우스로 제어를 안 하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인형놀이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면 로봇이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뭐 이런 알고리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로봇이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가지고 저희 연구원 내에서 하는 다양한 훈련에 적용시켜 봤어요. 그리고 문을 막는다든지 혹은 방사능이 누출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 그 방사능 기체가 누출되는 것을 가서 로봇이 스프레이로 폼을 쏴서 그걸 임시적으로 차단을 한다. 이런 훈련에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불이 났는 것을 가정을 해서 로봇이 사람 두세 명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 소화전에서 관창을 끌고 와서 이것을 불을 끄는 이런 훈련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저희가 테스트를 했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경주 월성의 원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런 방제 로봇을 가지고 테스트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뉴스로 아마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아까 이렇게 질문해 주는 친구들 다 못 받아서 죄송한데
사실 우리나라 분위기는 이렇게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죠. 사실 질문을 하려면 한번 좌우를 보고 이렇게 손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눈치를 보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만큼은 시간이 허락되는 한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나눠드린 그런 스케치북에도 많이 써주면 좋겠고, 이러한 질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신나는 질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나는 질문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고, 기회가 되는 분들은 연구로서 해서 이런 것을 좀 더 세계나 이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